네, 조금 늦게 진행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고요. 좋다. 네, CRT 관련한 최신 업데이트 내용을 간단하게 학회에서 발표했던 게 있어서 오늘 한번 다시 발표드리려고 합니다. CRT 인디케이션은 가이드라인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니아 클래스 2 이상의 해플 F면서 LBBB면 QRS가 150 이상일 때는 클래스 1, QRS가 130 이상일 때는 클래스 2A. 물론 이건 유럽이랑 미국이 조금 120이냐 130이냐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큰 골자는 이렇게 돼 있고, 둘째는 해플 F이면서 논 LBBB일 때입니다. 클래스 2A가 QRS 150 이상일 때, 클래스 2B가 130 이상일 때 이렇게 되어 있고, LBBB보다는 각각의 레코멘데이션 레벨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AFib로 심텀이 심하고 레이트 컨트롤이 안 돼서 AV 정셔널 어블레이션을 해야 되는 해플 F인 경우에 클래스 1으로 돼 있고, 일반적으로는 네로우 QRS일 때도 이 클래스 1인 것으로 현재 가이드라인은 레코멘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블락 환자, 즉 페이싱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서도 V 페이싱이 40% 이상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은 이젝션 프랙션이 해플 F면 클래스 1, 마일들리 리듀스드 하페일러의 EF를 가지고 있으면 클래스 2A로 현재 레코멘드 되고 있는 것이 이 현재 레코멘데이션 레벨이고, 여기에 이 클래스 2A 레코멘데이션은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보험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이 컨덕션 시스템 페이싱을 많이 하고 있는 이 환자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페이싱 인듀스드 카디오마이오패시에서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졌을 때 CRT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경우는 뭐 이젝션 프랙션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업그레이드는 에비던스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시술 중에 컴플리케이션이나 시술 후 인펙션 리스크가 비교적 높은 편이기 때문에 클래스 1은 아니고 2A로 레코멘데이션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각광받는 게 CSP인데 뭐가 더 좋냐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결론 내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시스테마틱 리뷰한 거고, 환자분들을 여러 명 인롤시켜서 메타 아날라이시스 시스테마틱 리뷰를 해봤습니다. 11개의 연구, 옵저베이셔널 연구, 4개의 RCT. 환자는 1200명 이상이었고, 이 바이벤에 비해서 이 포텐셜 베네핏이 CSP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대부분은 서로게이트 마커입니다. 하드 아웃컴이 좋은 게 아니라 QRS가 줄더라, 이젝션 프랙션이 더 많이 좋아지더라, 니아 클래스가 더 많이 떨어지더라 라는 내용이 대부분 이제 CSP가 좋다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하드 아웃컴에 대한 내용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뭐라고 말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반면에 바이벤틸큘러 CRT는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너무 많은 큰 RCT들에 의해서 뭐 14,000명 이상의 환자에서 이미 베네핏이 명확하게 입증됐고, 뭐 LV 펑션도 좋아지고 하드 아웃컴인 하페일러 하스피탈라이제이션이나 모탈리티 등에서 명확하게 좋아지는 게 입증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좀 많이 필요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인디케이션별로 조금 이 비교랑 조금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이 LBBB입니다. LBBB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기 QRS 150 이상이면 클래스 1으로 현재 돼 있고, 이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히스를 CRT의 얼터너티브로 쓸 수 있다. 여기 보면 코로나리 사이너스 임플란테이션이 언석세스풀 할 경우에 이 히스를 얼터너티브로 고려할 수 있다. 클래스 2A 돼 있고, 올해 이제 HRS에서 카디악 피지올로직 페이싱 가이드라인이 새로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LBBP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는데, 둘 다 클래스 2A로 제대로 어치브가 안 될 경우에 이 레코멘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클래스 1은 아니고 2A로 레코멘드 하고 있는 실정이고, LBBB 130 이상인 경우는 이게 왜 디스크리펀시가 있냐면, 이 여자 메타아날라이시스에서 보면 여자에서는 베네핏이 있는데 남자에서는 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클래스 1과 2A를 남녀로 나누는 가이드라인도 현재 이제 나와 있는 상태일 정도로 좀 이 디스커리펀시가 있고 컨트로버시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BBB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바이벤이 더 스트롱한 레코멘데이션이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제일 할 말이 많은 게 이제 넌 LBBB입니다. 클래스 2A와 클래스 2B로 레코멘데이션 되고 있는데, 넌 LBBB는 LBBB에 비해서 아웃컴이 명확하게 좋다라는 것이 밝혀지지 못한 게 이 메타 아날라이시스 결과입니다. LBBB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베네핏이 있는데, 논 LBBB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요거는 최근에 나온 또 이 메타 아날라이시스 논문인데, 이 피보탈 CRT 트라이얼들, 굉장히 유명한 트라이얼들 환자분들을 모아서 이 QRS의 몰폴로지와 듀레이션을 가지고 분석을 한번 쫙 해봤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 LBBB 빼고 제가 이제 나머지만 가져왔는데, 인트라 벤트리큘러 컨덕션 딜레이가 QRS 150 미만, 150 이상일 때, 그 다음에 RBBB가 QRS 150 미만, 150 이상일 때, 이렇게 나누면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 CRT가 효과가 있는 군이 인트라 벤트리큘러 컨덕션 딜레이의 QRS 150 이상인 경우에는 효과가 있는데, 나머지 것들 인트라벤트리큘러 컨덕션 딜레이인데 150 미만이거나 또는 QRS 듀레이션과 상관없이 RBBB면 효과가 명확하게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RBBB와 인트라벤트리큘러 컨덕션 딜레이를 넌 LBBB라고 하나로 묶어서 퉁치기에는 너무 아웃컴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 논문의 컨클루전 중에 하나가 되고, 여기서 이제 서브 아날라이시스를 해서 QRS 듀레이션이 어느 이상이 돼야 베네핏이 있냐를 본 논문인데, 이 분석표인데, LBBB는 QRS가 129ms, 130만 되면 이제 이펙트가 있다라고 나오는데, 인트라벤트리큘러 컨덕션 딜레이는 한 160은 넘어가야, 165는 넘어가야 효과는 있다라는 이제 내용의 분석 내용이고, RBBB가 이제 좀 놀라울 정도로 그런데 213ms, 즉 대부분의 우리가 보는 RBBB 환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이 RBBB면서 다른 컨덕션 디스터번스가 거의 동반된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거의 RBBB는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정도로 이 컷오프 밸류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지금 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RBBB는 다른 걸 고려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RBBB만 단독으로 있는 사람들 CRT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데, 또 최근에 나온 컨덕션 시스템 페이싱 논문들에 좀 눈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 데이터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환자군을 39명의 RBBB이고, 보시다시피 QRS 120 이상, 니아 클래스 2에서 4, 이젝션 프랙션 50% 미만, 히스번들 페이싱을 95%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데이터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이젝션 프랙션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에 상관없이 이젝션 프랙션이 좋아지는 걸로 돼 있고, 이 QRS 듀레이션도 짧아지는 것으로 돼 있고, QRS 듀레이션이 RBBB이면서 뭐 QRS가 120에서 150 사이이든 또는 150 이상이든 이거와 상관없이 효과가 어느 정도 좀 보장되는 것으로 이게 확인이 돼 있어서 이건 나쁘지 않은 결과이고, 현재 지금 RCT가 하나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히스 CRT라는 RCT고 120명이고 RBBB CRT 인디케이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히스 대 바이벤으로 지금 RCT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RBBB에서 어떤 이 스트래티지를 가져가는 것이 더 현명할지에 대해서 조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LBB 페이싱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습니다. LBB 페이싱에 대해서도 연구가 하나 있는데 작년에 나왔고, 최근에 뭐 가장 LBB 페이싱 많이 하는 가이징거 그룹에서 나온 논문인데, RBBB에서 LBB 페이싱한 환자들 아웃컴을 이제 봤습니다. 물론 좀 리미테이션은 좀 있습니다. 이 환자들이 사실은 애초에는 히스를 트라이 했는데 50%에서 히스를 페일해서 LBB로 넘어간 사람입니다. 대부분이.
뭐 이렇게 했고, 그래서 121명에서 LBBP를 트라이 했더니 88%에서는 성공을 했다라는 내용이고, 나이는 74세, 여자가 25%, 이스케믹이 절반, 이젝션 프랙션 35% 정도 됐었는데, 실제로 보시다시피 QRS 듀레이션도 줄고 이젝션 프랙션도 좋아지고 니아 클래스도 임프루브가 있다라는 내용을 보여줘서 히스뿐만 아니라 LBBP도 RBBP에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결과를 이렇게 보여줬고,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만 제일 이제 핵심이 되는 거는 이겁니다. 넌 셀렉티브 LBBP가 되니까 레프트 번들 블렌치만 캡처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제 딥 마이오카디얼 septum도 같이 캡처가 되면서 이거 자체가 이 RBBB 디스싱크로니에 대해서 리싱크로나이제이션 해주는 이펙트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가끔 시술할 때 에이노달 캡처라는 얘기 하는데, 이게 리드가 프록시멀 파트가 septum 쪽에 걸려 있으면 이 라이사이드 septum도 같이 캡처가 되는 에이노달 캡처가 발생하는데, 그거 자체가 우리는 보통은 뭐 꼭 만들 필요는 없지만 이게 되면 이제 RBBB에 있어서는 오히려 리싱크로나이제이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보통 약간 하이 아웃풋으로 해주면 여기까지 캡처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도움이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히스가 이론적으로는 더 완벽하지만 성공률이나 LBBP의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고려했을 때는 LBBP도 RBBP의 베네핏을 추후에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케이스 하나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이제 헤플 F의 LV 이젝션 프랙션이 22%고 QRS 174ms의 RBBB였던 사람입니다. 이젝션 프랙션이 굉장히 낮았고 뭐 PCI도 받았고, 처음에 왔을 때 뭐 타키 인듀스드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레이트 빠른 플러터도 있어서 제가 어블레이션도 해줬었던 사람이고, 그 이후에 이제 리듬에는 이제 문제가 없고 약을 잘 먹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젝션 프랙션 계속 낮았던 사람으로 CRT가 의뢰가 돼서 어차피 ICD가 들어가야 되는 사람한테 대부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ICD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라 ICD를 넣는 김에 히스 CRT를 트라이를 해보자. 그래서 히스 CRT를 트라이를 했고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심전도는 프리가 이렇고 포스트가 이 오른쪽, 히스 잘 돼서 QRS 듀레이션이 174에서 110ms로 줄었습니다. 이제 에코는 8개월 후 팔로우 에코인데 이젝션 프랙션이 좀 올랐고, 챔버 사이즈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MR 있었던 게 많이 줄었고, RV 펑션 수치들이 많이 좋아졌고, RV 시스톨릭 프레셔도 많이 줄고, 전반적으로 RV의 리싱크로니가 되면서 RV 관련 파라미터들이 많이 좋아지고, RV 관련 파라미터들이 좋아지는 게 LV 관련 파라미터도 같이 좀 시퀀셜하게 좋아지게 만드는 이펙트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RBBP 히스 한 사람이 지금 한 10명 가까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한 절반 정도는 꽤 효과를 보는 것 같고 나머지 절반은 별로 효과를 못 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RT 관련해서 CSP에 대해 얘기를 할 것이, 방금 이제 보여드렸던 게 히스 CRT였었고, 그 다음에 히스가 아니라 이제 LBBP를 해서 이걸로 이제 CRT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요 두 개는 히스 페이싱 온리 또는 LBB AP 온리로 보통 CRT를 하는데, 이제 옵티마이즈 CRT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넣는 코로나리 사이너스 LV 리드도 넣고 그 다음에 LBB AP를 넣으면 요거 두 개를 이제 리싱크로나이제이션 바이밴 페이싱을 해주면 그게 이제 가장 옵티멀하게 이 리싱크로나이제이션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 여러 가지 조합이 그래서 가능한 거죠. 히스 번들 페이싱 언론으로도 할 수 있고 LBBP 언론, 컨벤셔널도 가능하고, 히스 플러스 LV CS 리드, LBBP 플러스 LV CS 리드, 이런 식으로 뭐 크게는 5개의 컨비네이션인데, 뭐 이거보다도 뭐 또 여러 가지를 또 고려할 수 있는 게 이제 RV 코일 리드도 여기에 인볼브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를 다 고려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옵티마이즈드 CRT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LBB 페이싱, 히스까지 보면 헷갈리니까 이제 LBB 페이싱만 보면 정말로 이 사람이 레프트 번들 블렌치 블락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레프트 번들 블렌치 페이싱을 해주면 이렇게 돼서 컨덕션이 원상복귀대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AV 인터벌만 잘 조절해주면 QRS를 완전히 내로우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물론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이런 경우보단 사실 이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DCMP나 그런 사람들은 디스탈 이 컨덕션 시스템 자체에도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LVVB에다가 인트라 벤트리큘러 컨덕션 딜레이가 있으면 그러면 요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추가해서 LV 에피카디알 리드 페이싱을 같이 해서 퓨전을 해주면 그러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내용이고 실제로 이거 아주 그냥 리프레젠테티브 피겨인데 베이스라인이 LBBB의 인트라벤트리큘러 컨덕션 딜레이 같이 있는 굉장히 와이드한 QRS인데 바이벤 하면 요 정도밖에 못 만들어주고 여기 뭐 QRS 듀레이션 여기 나와 있지만 LBB AP를 해줘도 QRS는 굉장히 넓은데 이거랑 같이 해서 CS 리드랑 LBBP를 같이 해서 퓨전해주면 옵티마이저드 CRT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좋은 데이터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인트라 벤트리큘러 컨덕션 딜레이는 옵티마이저드 CRT가 좀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인데 39세 남자고 뭐 라민 뮤테이션이 발견됐었더니 제네틱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AP의 DCM이었던 사람이고 히스토리는 뭐 레날 임팍에 세레브랄 임팍 DCM 있었고 AFB 이렇게 있었는데 타 병원에서 카디오 버전을 하고 우리 병원에 왔습니다. 그리고 넌서스테인 VT도 좀 지나간다 이렇게 왔고 뭐 약은 뭐 이렇게 쓴 상태로 왔는데 와서 뭐 약 쓰고 뭐 충분히 좀 안정을 시켜 보니까 리듬이 이렇더라고요. 즉 사이너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애매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컴플리트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컴플리트 AV 블락이 있고 상당히 와이드한 이스케임 리듬이 나옵니다. QRS 한 140, 150 정도 나오는데 이건 이제 LBBB도 아니고 RBBB도 아니죠. 인트라벤트큘러 컨덕션 딜레이가 있는 그런 심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줄까? 사실 넌서스테인 VT도 있고 제네틱 백그라운드 있으니까 ICD를 넣어주고 싶었는데 우리나라는 ICD를 넣으려면 약을 3개월 쓰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보험을 안 해주기 때문에 서스테인 VT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 사람 막 진단받고 얼마 안 돼서 지금 와서 ICD 보험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줄까? 근데 블락인데 그대로 둘 수도 없고 그래서 LBBP 옵티마이저드 CRT를 해줬습니다. LBBP 넣고 CS 리드 넣어서 이렇게 이 페이싱을 해줬고 QRS는 생각만큼 내로워지진 않았습니다. 130ms 정도 됐었는데 물론 약물의 이펙트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젝션 프랙션이 이니셜에 30%였는데 넣고 나서 직후에 찍은 게 이제 34%, 8개월 후에 찍었는데 48% 너무 좋아져서 저희는 뭐 이게 뭐 100%다 LBBP 옵티마이저 CRT 이펙트라고 생각은 안 하고 약물 치료의 이펙트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제네틱 백그라운드 있는 DCM은 약에 잘 안 듣거든요. EF가 잘 확 좋아지는 게 잘 안 보이는 경우도 많아서 분명히 이 옵티마이저 CRT 이펙트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쪽인데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죄송합니다. 요거네요. AV 블락 죄송합니다. APB에 있어서 AV 정선을 어블레이션 하는 사람 클래스 1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클래스 1이 된 이유는 요 스터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러피안 하저널에 나온 APAP CRT 트라이얼이라 그래서 N수도 많지 않습니다. 133명의 시비얼리 심토마틱 퍼머넌트 AP 6개월 이상 지속된 APB라고 했는데 뭐 실제로는 뭐 아마 베리 롱스탠딩 퍼시스턴트 AP 뭐 밸브 환자 실제로 우리가 임상적으로는 이런 환자에 해당되는 사람들 대부분 밸브 수술 받고 오래된 사람들인데 네로 QRS인데 이런 사람들을 랜덤을 해서 한쪽은 노드 어블레이션이랑 CRT를 넣고 한쪽은 컨벤셔널하게 약을 썼더니 노드 어블레이션하고 CRT 항군이 예후가 훨씬 좋더라 이렇게 나왔고 심지어는 하자드 레이쇼가 0.26이니까 N수가 적은 걸 감안하고 이 컨피던스 인터벌이 넓은 거를 감안하고 보더라도 너무 놀라울 정도로 지금 하자드 레이셔가 낮아서 이게 이제 클래스 1으로 된 게 해플 F가 이제 클래스 1인데 근데 여기서 이 환자들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이젝션 프랙션이 얼마 이하여야 된다라는 언급이 없거든요. 이젝션 프랙션 실제로 이 서브 아날라이시스 해보면 35% 이하나 35% 이상을 나눠서 분석을 해봐도 노 인터랙션이 없습니다. 피벨프 인터랙션이 없다는 거는 이젝션 프랙션이 35%보다 더 좋은 사람한테도 베네핏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어서 요게
이 ESC 가이드라인에는 반영이 안 된 연구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되면 가이드라인이 아마 또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AFib의 노드 어블레이션하고 CRT 하는 거 선생님들께서 많이 싫어하시는데 이게 왜 이렇게 효과가 좋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약을 안 쓰고도 스트릭트 레이트 컨트롤이 되니까 사이드 이펙트 없이 완벽한 레이트 컨트롤 한다라는 장점이 있고, 둘째는 이 하트레이트의 레귤러라이제이션이 되는 게 실제 이 심장 빗 바이 빗 컨트랙션의 호전보다도 전반적인 카디악 아웃풋을 증가시키는 데 또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물론 여기서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QRS 듀레이션의 와이드닝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원래 거의 대부분 네로우 QRS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자가 정말 요 위에 두 개가 아래 하나를 능가할 정도로 베네핏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최근에 나온 연구는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얼터너티브 에이핍 트라이얼이라고 중국에서 한 연구인데 환자 많지는 않습니다. 42명입니다. 21명, 21명인데 랜덤을 해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한쪽은 히스번들 페이싱, 한쪽은 바이벤 페이싱인데 9개월, 9개월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9개월 히스번들 페이싱, 한쪽은 바이벤 페이싱, 한쪽은 바이벤 9개월, 히스 9개월 이렇게 나눠서 했죠. 이렇게 나눠서 했더니 요게 이제 페이즈 1입니다. 첫 9개월 해보니까 이젝션 프랙션이 어느 쪽이 더 좋아지냐. 통계적으로 물론 차이는 없지만 히스번들 페이싱이 더 좋아지더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21%더 좋아지더라.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페이스 2는 이걸 뒤집었거든요. 뒤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 히스번들 페이싱은 전 9개월에는 바이벤을 받은 사람이고 여기에 바이벤은 전 9개월에 히스번들 페이싱을 받은 사람인데 히스번들 페이싱을 받은 사람은 바이벤으로 바꾸니까 떨어지죠. 조금. 근데 바이벤을 받았던 사람이 히스로 바꾸니까 계속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버릴 정도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버려서 또 요 스터디만 가지고 뭐가 더 우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히스번들 페이싱이 LV 이젝션 프랙션을 더 좋게 만드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고 바이벤으로 인해 이미 충분히 도움을 받았음에도 추가적으로 더 좋아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페이싱인데 이 페이싱일 때 요 해플 F일 때 클래스 1은 뭐 사실은 별로 뭐 언급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고 요 두 번째 내용 해프 마일들리 리듀스드 EF에서는 LVBP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2A거든요. 최근에 이 연구를 하나 했는데 이 해플 F에서 LVBP 넣은 사람들 다 뽑아가지고 메타 아날라이시스를 저희가 한번 해봤더니 QRS 듀레이션도 확실히 줄고 이젝션 프랙션이 좋아지더라. 뭐 이런 내용도 있어서 앞으로도 이것도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고 이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이라 아주 오피셜한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벤 CRT와 CSP는 제 생각에는 아직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하고 결론이 아마 바뀔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 있고요. CSP는 그거 하나는 확실한 게 바이벤이 어려운 경우 저희 어저께 시술했는데 그 김홍주 선생님이랑 같이 CRT 했는데 이 브랜치가 3개 있었는데 2개는 너무 톨처스하고 짧아서 어느 이상 못 들어갔고 세 번째 브랜치는 들어갔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봤는데 캡처가 하나도 안 되는 스카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LVBP로 바꿨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이제 고려할 수 있죠. CSP.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리고 바이벤 CRT에서 논 리스폰더인 게 확실히 이 예측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거는 이제 확실히 좀 CSP를 고려할 수 있고 LBBP에서는 제 생각에는 바이벤이 여전히 이제 컨저버티브 어프로치로는 이 퍼스트 초이스가 맞고 이게 안 되면 레스큐 CSP를 하면 되고 논 LBBB가 문제인데 RBBB는 이 이펙트가 바이벤이 명확치 않으니까 제 생각에는 히스번들 페이싱이 이론적으로는 아주 베네피셜하니까 성공만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LBBP도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고
인트라벤트리큘러 컨덕션 딜레이는 QRS가 아주 넓어야만 바이벤 CRT에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잘못했네. insufficient인데 스펠링을 제가 잘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옵티마이즈드 CRT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되는 게 지금 되게 많습니다. RCT가 막 나와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해플 F의 AV 정셔널 어블레이션 하는 AP 환자 이런 사람들은 최근에 RCT도 그렇고 너무 좋아서 CSP가 뭐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론적으로 왜냐하면 네로우 QRS니까 CSP를 넣어주면 이 디지털 컨덕션 시스템이 프리저브 돼 있는 사람들은 CSP 넣어주면 거의 완벽하게 네로우를 거의 99%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니까 굳이 바이벤 넌 피지올로직한 바이벤 CRT를 하는 것보다 CSP가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요건 이제 우리가 RCT 이건 우리 병원에서 이제 RCT 하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젝션 프랙션이 좀 떨어져 있는 요런 사람들 특히 AV 블락 있는 사람들은 아마 CSP가 굉장히 좀 프라미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음? 아 그러네요. 혹시 커멘트나 펠로우 선생님들 질문이나 아니면 황준 박사님이 코멘트 해주셔도 저희는 많이 배우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말 들리세요? 잘 들립니까? 조금 약하긴 한데 그래도 들립니다. 들려요. 네. 여기 뭐 인터넷 저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혹시 그 지금 뭐 팔로업이 어느 테크놀로지가 CRT 스탠더드 바이 비페이싱 빼고는 롱텀 threshold라든가 센싱이라든가 이런 디바이스 팔로업 하실 적에 아직은 뭐 큰 데이터가 히스 번들 페이싱이나 랩 번들 페이싱은 없죠. 네,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디바이스를 임플란트 하게 되면은 환자는 결국은 저희한테 커미트 되는 환자들이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환자가 계속 팔로업 돼야 되고 또 그 과연 페이싱, 바이벤트가 페이싱, whether subtle pacing이나 랩번더 페이싱이 메인테인 되면서 컨티뉴스 하는 그 데이터가 락해요. 두 번째는 subtle pacing이 그 캡처하는 티슈가 이니셜리는 relatively small area를 캡처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다이아메트들 리드들이 작아지기 시작하고 등등 되는데 단점 중에 하나는 페이스메이커 리드가 가르너질수록 subject to change a higher threshold along the follow-up data. 그 이유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마이오카디얼 머슬에 스크루 베이스드 리드나 일단 인주리를 주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리액티브 티슈나 스카 포메이션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하드 머슬은. 그러면 그게 과연 롱텀 임팩트에 어느 정도의 threshold를 인크리즈 할 수 있고 임피던스를 인크리즈 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ultimate outcome이 decision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데이터가 많지 않으니까 initial observation들을 지금 프레젠트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겠다고 봐요. 그러나 걱정이 되는 거는 특히 이제 그 저희들이 AV 정션 어블레이션 하신 분들, complete heart pacemaker dependent 환자들 그런 분들을 이제 만약에 hypothetically 생각을 해보시면은 바이비 페이싱 하면은 만약에 RV 펠러나 LV 리드가 페일러 할 경우 한 리드는 있으니까 컨비네이션 페이싱 하는 거기 때문에 세이프티가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그 반면에 히스번드 alone 하신 분들 만약에 acute threshold rise loss of capture 하면은 risk of sudden death 할 수 있거든요. sudden loss of capture.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정립이 돼야 되지 않나. 우리가 그 할 적에 patient safety하고 lead longevity, 그 다음에 pacing sensing threshold change. 그건 저희들이 조금 더 기다려보고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septum이라는 그 스트럭처가 그 하트에서는 제일 많이 파이브러스가 오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aging related subtle fibroses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플레이하고 할지
저희들은 아직도 그 조금 그 미수가 많은데, 만약에 그 CRT나 이런 그 테크놀로지가 임프루브하고 또 혹시 또 클리어리 뭐 꼭 코로나 사인에서 한두 번만 페이싱하는 것보다도 카리악 베인 멀티 사이트 페이싱 이런 테크놀로지 나오니까 결국은 결과가 좋아질 것 같은데, 특히 그 아까도 그 코멘트하신 severe form of dilated cardiomyopathy with a terminal conduction block 이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멀티 사이트 페이싱의 엔소가 맞는데, 그런 테크놀로지가 개발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인더스트리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조금 어떻게 잘 적어되면 혹시 아까도 잠깐 하셨는데 에피카리얼 페이싱. 에피카리얼 페이싱은 이게 non-cavitary 페이싱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리드나 이런 게 조금 더 디벨롭되면 굉장히 스테이블 할 것 같고 멀티사이트 페이싱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풀키테니 프로시저를 하면은. 그래서 아마 뭐 next few year에 그런 디바이스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렇게 expect 하고 있는데, 그건 지켜봐야 될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오늘 강의하시는 아주 좋고, 코멘트는 뭐 별로 애들 게 없어요. 지금 아직도 unknown territory니까. 그래서 다만 threshold하고 future potential subdural fibrosis, sensing threshold change, 그게 저는 조금 concern돼요 지금. 박현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아유,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김태원 선생님 너무 잘 들었고요. 이 외국에서 들으니까는 이거 아주 국제학회에 와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아주 그 새로운 CSP라는 새로운 분야를 열심히 개척해 주셔가지고 참 파이어니어로서, 한국에서는 파이어니어로서 또 데이터도 많이 만들고 하고 계시는데, 코멘트 하나 하고 질문 하나 좀 드리려고 그래요. 가끔가다 이제 하벨리어 파트에서 아직 뭐 파록스마 APB나 Early Persistent APB인데 AV 노드 어블레이션하고 CRT 하고 싶다, 하자, 뭐 이런 컨설테이션을 가끔 봤는데, 우리가 그 기준에 대해서 아직 지금 클리어 컷한 기준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까 그 RCT 내용 보여주셨는데, NAJM의 좀 올드 페이퍼긴 한데 파바 CHF라고 보면은 AF 어블레이션 한 경우하고 AV 정션 어블레이션 플러스 CRT 한 거를 랜덤 시킨 스터디가 있었거든요. 거기서는 뭐 우리가 뭐 당연히 예상했지만 클리어리 리듬 컨트롤 해준 AP 어블레이션이 아웃컴이 더 좋은 걸로 나왔는데, 그것도 굉장히 소규모 스터디였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에서, 만약에 AP 어블레이션하고 또 금방 리커버는 아주 휴지 LA를 가진 퍼머넌트 AP이다 그러면 그거 어블레이션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레클리스 챌린지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어떤 경우에 리듬 컨트롤하는 게 더 효과적일지, 또 어떤 경우에는 레이 컨트롤 하더라도 약제로 할 것인지, AV노드 정션 어블레이션하고 CRT 할지, 그거를 좀 기준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스터디라든지 또 컨퍼런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마도 김태웅 교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답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질문은, 요새 이제 CSP를 많이 하면서 아까 히스 ICD 잠깐 보여주셨었는데, 이제 리드가 2개가 들어가잖아요. 굵은 리드가 2개가 RB로 들어가게 되고, 특히 이제 트라이터스 밸브 septal leafle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CSP 하다가 TR이라든지 이런 컴플리케이션 생기거나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익스트랙션 할 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선이 있는지, 저는 뭐 CSP 경험이 없기 때문에 김태원 선생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멀티 리드가 들어가야 되는, 특히 ICD 리드가 들어갈 경우에 CSP의 리스크 베네핏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드가 많이 들어가면 좋은 질문과 코멘트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 결론을 낼 수 없는 내용들이긴 한데, TR 얘기만 조금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트렌드는 LBBAP로 거의 다 넘어가서 LBBAP가 이제 TR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 septum 쪽에 더 가깝고 리플렛 쪽이 좀 더 가까우니까. 그래서 관련 연구들이 최근에 나오는 트렌드는 이 트라이커스피드 밸브랑 너무 가까우면 TR이 좀 많이 생기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LVVAP를 하는 것이, 즉 레프트 번들 브랜치 트렁크보다는 이 파시클 쪽에 넣는 게 아무래도 TR이 좀 덜 생긴다라는 내용이 있고, 실제로 그 거리에 따라서 TR이 확 주는 거를 최근에 뭐 하트리즘에 그 논문 발표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트렌드가 점점 이제 트렁크보다는 파시클로 가는 게 파라미터도 더 스테이블하고 TR도 더 덜 생기고 시술하는 것 자체도 훨씬 더 쉽다. 그런 트렌드라 그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어서 그런 거는 일단 그렇게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익스트랙션 데이터는 이게 아직 시간이 너무 적어서 이 LVVP가 지금 시작된 게 201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5년 지금 딱 된 거라 익스트랙션, 저희 병원은 아직 익스트랙션 경험이 없고 LVVP 익스트랙션 경험이 있는 병원이라고 해도 기껏해야 5년 된 리드밖에는 안 돼서 이거는 앞으로 결국엔 시간이 최소한 10년 이상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데이터가 좀 쌓여야 어느 정도 결론을 좀 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혹시 CSP 할 때 아이스를 보면서 하는 그룹은 없나요? CSP 할 때 아이스가 도움이 된다라는 논문도 있고 3D 보고 하니까 플로로를 안 보고 할 수도 있더라, 뭐 이런 이 케이스 레포트 같은 식의 논문도 있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한때 아이스 보고 3D도 좀 써가면서 한번 해봤는데 플로로 안 보려고 들이는 노력이나 그 돈에 비해서 너무 얻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플로로 그냥 잠깐 보는 게 더 나아서 저는 뭐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기술이 좋으시니까 플로어로 그냥 몇 초만 밟고도 그냥 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 CRT 하거나 뭐 모든 게 제가 보기에는 또 highly technology dependent procedure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 번들이나 랍 번들 페이싱 할 적에 한국에는 많이 안 쓰는데 굉장히 그 가는 리드일수록 제가 보기에는 less traumatic 할 것 같고 스페시픽하게 페이싱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더 셀렉티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요즘은 이제 그 가이딩 쉿 가이드드 임플란트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 그 메트로닉 같은 경우는 보시면 메트로닉 리드는 굉장히 얇잖아요. 4프렌치잖아. 그런데 반면에 여기 한국에서는 지금 테크놀로지가 안 들어와서 거의 뭐 7프렌치, 6.5프렌치 정도 다 쓰고 계신데 클리어리 리드가 얇을수록 TR이 적습니다. 저희들도 해보면은 그 다음에 그 리드 익스트랙션 이슈는 분명히 그 리드가 failure-해서 빼진 않을 거예요. 아직은 그 우리 김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히스토리가 짧아. 롱제비드 리드들이 대개 뭐 20년, 30년, 40년씩 하니까. 근데 이제 제일 그 큰 문제는 인펙션이 왔을 적에 이 트라카시 바브, 앱세스나 이런 경우 쪽에는 그 히스펀들 페이싱 리드가 굉장히 많은 컴플리케이션을 가져와요. 저희가 케이스가 하나가 있었는데 드러그 유저인데 페이션이 그 컨제니탈 하트블럭 있는 신분인데 히스펀들 페이싱을 했어요. 다른 데서. 근데 환자가 이제 인펙션에서 들어왔는데 그 CT나 에코를 들어서 T를 봤더니 바로 그 인프라 에어릭 바우에 앱세스가 있어. 환자가 로스 캡처 해가지고 굉장히 그 애먹은 적이 있는데 뭐 리드 빼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presence of extra additional material, non-physiologic material 있으니까 앱세스가 사이즈가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설전이 결국은 하이셉텀하고 에어릭 바브 리컨스트럭트 한 적이 있는데 리플레이스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컴플리케이션 레어하지만은 이 potentially can happen.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리드가 작을수록 제가 보기에는 인펙션 에어도 작을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작은 다이아미터, 띵한 리드, 특히 피디아트릭 리드를 쓰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요. 테크놀로지가 그렇게 바꾸고 그 스탠다드 될 것 같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아마 저희 한국의 매드트로닉 씬 리드가 아마 올해 11월이나 12월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그때 아마 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엄재성 교수님께서 황준 박사님께 보여드릴 케이스가 지금 하나 있어서 그거로 제가 컴퓨터를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예, 뭐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뭐를 저 데피니션 정확한 그 상황에 일도 안 나오고 과일 때만 나오는 그거 말고 없어. 나오고 시작해 하실 때 알비 백업을 만약에 해야 되는 상황에 이게 하는데 ARB 짧게 한다고 그런 식으로 있어 디바이스 쓰시는 어때요? 예를 들어 사이언스 기능에서 어디가 안 되지? 서버는 필요해? 저는 다 하면 이걸 지금 잠깐 문제가 디펜더 다시 열었어. 밴더 주시고 그리고 했을 때 약간 파라미터가 애매해요. 3.0에 0.3, 5에 0.3. 1.0이 아마 조심하실 F가 L에 들어있지 않아? 알고에 들어가 있냐? 그래서 L에 들어가 있냐? 그게 제일 맞죠? F 밑에 DDIR로 빼고 APC 들어가면 이 부인 부인이 땡싱 되니까 안 하고 그것만 안 하고 AI를 일단 들어가는데 스마트 페이퍼 하니까 AAI를 해야 돼. 그것만 아무리 나머지는 DDI나 QRS를 팩트에 빠지면 있으면 못 보여줘. 약간 그 APB에서 모드 체인지 될 때 하는 것만 DDI한테 해놓으면 부인은 부인대로 땡싱 계속 되면 페이싱을 안 하니까 뭔가 페이싱 하니까 ABB 사실 그리고 백업을 별로 고민 안 돼요. 우리 때는 X가 A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센시티비티가
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려요. 이거를 바로 공유하시면 그냥 요거를. 조작하는 걸다 그냥 보여줄 수 있어요. 요거를 공유하면 되는 거죠. 네, 제가 지난번 홍준 선생님께 한번 보여드렸던 케이스고요. 네, 53세 남자 환자고 사실 별다른 과거력이 없이 잘 지내고 계시다가 최근에 싱코피를 한 2번 정도 했고 다른 병원에 가서 파록스마 AF 진단 받았습니다. 그 당시 심전도 심초음파에서는 파록스마 AF 이후에는 특별한 건 없었고 내원 당일 건강검진하려고 건강검진센터에 가서 대기 중에 갑자기 이제 서던 컬랩스 해가지고 병원을 응급실에 오게 됐습니다. 당시 119에서 AED에서 기록된 심전도를 보시면은 ventricular fibrillation이 있어서 AED가 작동을 해서 디피브릴레이션하고 ROSC 된 상태에서 저희 병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왔을 때 심전도는 이런 심전도를 보였고 그냥 사이너스 타키카디아 소견도였고 약간 QRS가 이제 와이드하긴 한데 아마 이게 스터닝 때문에 그런 거고 또 그 이후에 심전도는 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심전도에서는 특별히 딱히 이제 서던 카디악 어레스트를 일으킬 만한 어떤 에비던스는 저희가 찾지는 못했고요. 응급실에서 그 카디악 CT 찍었는데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ICU 케어하고 한 이틀 만에 이제 많이 깨서 이제 병실로 올라왔는데 그 병실로 올라와서 이제 코로너리 엔지오를 하고 이제 스페징 스터디를 하려고 하는 날 아침에 또 그날 또 MRI도 카디악 MRI도 찍으려고 그날 많은 게 검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날 아침에 다시 BPB 생겨가지고 다시 ICU에 입실을 했고 그래서 ICU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좀 자주 보입니다. 이게 하루에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폴리몰티플리티나 VF가 계속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ECG 모니터링을 보면은 QRS가 대부분 내로우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좀 와이드해지는 현상이 보이고 그러다가 이렇게 TVC가 나오다가 이런 TVC가 폴리몰티플리티 내지는 VF를 트리거하는 이런 모습들이 자주 보였습니다. 꼭 반드시 이렇게 트리거를 하면서 생기는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2 정도는 TBC 트리거로 이렇게 VF나 폴리몰티플리티가 유발이 됐습니다. TBC 몰프로지는 아마 포스테리어 파필러리 머슬 정도에서 나오는 것 같고 심초음파를 보시면 사실 그 전에 최초의 심초음파에서는 약간의 월모션 어브너밀리티가 있다고 되어 있고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심초음파였을 때 정상이었고요. 우리 병원에서 약간의 그 월모션 어브너밀리티는 아마 서던 카디악 어레스트는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거의 이제 에코는 노멀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에코를 보던 중에 이제 이런 파필러리 머슬이 아주 프라미넌트하게 보이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파필러리 머슬은 두 개의 볼 스탠던이 관찰되는 것을 봤고요. 이 볼 스탠던은 두 개의 파필러리 머슬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여러 가지 약제도 불구하고 계속 VF가 조절이 안 되고 VF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계속 심장 기능이 점점 나빠지고 환자가 나빠져가지고 이식을 하게 이식 대기를 했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VF가 계속 이식은 이제 아직 대기만 하고 있고 언제 할지 뭐 저희가 알 수가 없고 환자가 또 O형이라서 또 대기 기간이 길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까 보셨던 그 포스테로 메디얼 파필러리 머슬에서 나오는 PVC를 어플레이션 하고자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보호자 설명하고 동의도 다 받고 이제 PVC 어플레이션 하려고 하는 그날 신장이 나가지고 심장 이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꺼낸 심장이고요. 초음파에서 보였던 폴 스탠더는 요거입니다. 두 개의 파필러리 머슬이 이렇게 있고, 근데 초음파에서 못 봤지만 이렇게 T자 모양이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못 봤었는데, T자 모양의 폴 스탠더니 아주 프라미넌트하게 잘 관찰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VF나 폴리모르픽 VT를 트리거하는 PVC가 이제 여기 파필러리 머슬에서 나오는 것이 종종 관찰됐기 때문에 폴 스탠더니 어떤 아리드모지닌 스트럭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황교안님께 말씀드렸더니 이제 패솔로지를 좀 보자고 하셔가지고 병리과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패솔로지를 봤습니다. 병리과 선생님이 요게 이제 폴 스탠더니 요거 찾으셔가지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같은 구조물이고요. 약간 흐리지만은 이렇게 이제 H&E 스테인 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이제 폴 스탠더니 패솔로지적으로 이제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파이브러스 타입, 머스큘라 타입, 그리고 파이브로 머스큘라 타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폴 스탠더드 안에 머슬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파이브러스 머티리얼이 있는 경우도 있고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간혹은 이제 컨덕션 시스템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톨킨지 파이버들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이 폴 스탠더니 아리트모징 스트럭처이려면 최소한 머스큘라나 파이브로 머스큘라 타입 또는 그 안에 뭔가 톨킨지 파이버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그냥 파이브러스 타입으로만 나와서 과연 어떤 아리트모징 스트럭처일지 조금 이제 의문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홍준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거기 지금 그 케이스를 좀 다시 보죠. 그 환자가 그 첫 번째 ECG EKG 보여주신 거, very first EKG 보여주신 그게 그 첫 번째 또 하나 있죠 EKG. 네, 예, 그거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지금 이 환자가 보시면은 이게 heart rate가 좀 빨라 있죠. 네, 예, 근데 이게 그 after the VF 이벤트예요? 아니면은 그러면 만약에 after the VF, primary VF 이벤트에서 어느 정도 기간에 리커버리가 있던 EKG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이게 그 바로 직후에 우리 병원에서 처음 찍은 EKG입니다. 처음 찍을 그때는 BF가 없었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VF는 그 현장에서 AED로 이제 터미네이션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19로 저희 병원에 와서 EKG 찍은 거죠. 예, 네, 최초 EKG. 예. 근데 이 환자 지금 EKG 보시면은 EKG는 뭐 clearly cardiomyopathy pattern이죠, 그죠? 네, 왜냐면 high heart rate, 그 다음에 limb lead는 low amplitude고, 그 다음에 precordial은 굉장히 deep S하고 R 밸브가 크죠. discordance, 림브하고 precordial이 하고요, 볼트지가. 네, 첫 번째. 근데 이 환자가 재밌는 거는 repolation abnormality가 별로 없어. 근데 이제 보시면은 lead 1하고 AVL 보시면은 뭐 큰 뭐 차이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바이트 앵라지먼 좀 있는 것 같고 EKG 보시면은, 그죠? 네, 뭐 이스케믹 체인지나 그다음에 QT가 지금 이렇게 눈을 들여다보면은 카르마파트가 있는데 QT가 이렇게 넓은 것 같이 안 보여요, 제 눈에는. QT 혹시 매절한 게 있나요, 환자?
QTC? 얼마예요? 354, 350, 459. 그러니까 조금 뭐 긴 경향이 있지만 뭐 아주 큰 건 아니죠, 그죠? 정상 upper normal. 그 다음에 사이너스에 이제 그 다음 EKG 또 갖고 계셨는데 좀 보죠. 다음 날 찍은 거 예, 다음 날 찍. 하루치마 AS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atrial fibrillation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죠? atrial fibrillation. 예. 오케이. 근데 여기 아직은 PVC가 없죠, 그죠? 그냥 RVR. 오케이. 다음 날 찍은 거. 예. AFib. 그래도 뭐 pause나 이런 건 없고 relatively control rate. 오케이. 그다음에 그 field에서 그 파라메딕들이 EKG 그 tracing, BF tracing 아까 보여주셨는데. 아니 그 paramedic tracing 아까 그 레코드도 보셨는데, 예, 그게 그 샥하면서 multiple AD가 샥하는 거 있던 것 같은데, 그거 예, 요거 말고 다음 것도 하나 더 있었어. 거기 다른 이벤트가 없나? 오케이, 거기 잠깐 기다려서 보시고 그게 맞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필드에서도 PVC가 그 트리거하는 거, bottom tracing 그 두 개. 보시면 PVC가 이니시에이션 하죠? 네. BT를. 그 다음 트레이싱은 PVC가 있는데 그 뒤에 오는 small hump가 P-wave 같은데 non-conducted P-wave. 맞아요? second 트레이, 그 마지막 트레이싱 보인 거. 아니 그 다음 거. 뭐요? 거기. 예, 거기요. 네. 그 PVC인데 그 PVC인지 그게 아닌지 제가 좀 정확하게 못 보고 있는데 그 뒤에가 그게 T-wave인지 P-wave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요거 말씀하신 거죠? 예, 그거. 만약에 P-wave는 그 previous QRS 컴플렉스 굉장히 플랫하죠. 그리고 long, PR이 길어요. 네. 다음 EKG도 보시면 컴플렉스 보시면 똑같잖아. PV가 굉장히 low amplitude. 근데 얘가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 secondary ventricular complex인데 EKG가 잘 안 찍어서 그런지 AD에서. 그러면 이게 쇼크 커플이 되니까 아마 BTV에서 출발할 것 같은데. 그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first tracing 다시 밑에 있는 거 옆에 왼쪽에 있는 tracing 보시면은 그 first bit은 사이너스 같은데 아니면 그거 말고 밑에 거 예, first bit은 사이너스 같은데 second bit이 결국은 PVC라는 소리인데 그죠? 네. 예, 근데 거기 그 initial 그 hump 보시면은 그 PVC가 그저 다른 그 second left side tracing, right side tracing하고 initial person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이게 안 찍힌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되면은 이게 이제 거의 뭐 R&T 같이 오는 PVC 같은데. 그 다음에 그 아까 그 PVC 잡으신 거 있죠? T-gauge tracing spontaneous tachycardia. 예, 비결. 예. 근데 여기 보시면은 interesting한 게 QRS의 윙키박 같은 비हे비어고요. 눈에. 사이너스 리듬에. 그래서 PVC 있고 보세요. 컴플렉스. 리드 2 보세요. 예, PVC. 그 다음에 이제 next bit은 PR. 근데 QRS 듀레이션이 아마 next bit 다음에 오는 거, 그 다음에 오는 next bit하고 보시면은 제가 그거는 조금 더 짧은 임프레션이 있어. 그 듀레이션이 콜스보다. 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some sort of 왼기박이 아닌가. 그 다음에 그 똑같은 형상이 그 다음 컴플렉스 똑같이 생겨요. 그러니까 two sinus, PVC, 예, 그거예요. 그 다음엔 이 커플링이 좀 더 짧아지니까 PVC가 그전에는 그 PVC가 굉장히 그 RP 인터벌이 RQRS가 좀 길었는데 마지막 BT 이벤트는 그게 짧아지면서 refractory period 떨어지니까 BT가 생기는 것 같은데 결국 이게 trigger automaticity라는 소리인데 그죠? 네. trigger automaticity BT인데 initial morphology는 relatively monomorphic하게 시작하면서 acceleration 되는 것도 보면은 focal initiating local reentry 같은 페노메논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 axis가 lateral precordial lead고 appears to be right bundle 같으면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papillary muscle 아니면 그 fascicular 그쪽에서 오는 건데 papillary muscle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근데 이제 그 false tendon하고 아까 연결됐다는데 그 텐던에 fibroid tissue가 나왔
없다고 그러셨죠? 그죠? 네. 머슬은 없다 그랬다고 얘기하시는데, 근데 그게 그 텐던을 다 자른 거예요? 아니면 그 섹션만 자른 거예요? 그 false 텐던 어느 정도 어느 부분을 자른 거예요? 그 중간이에요? 이게 중간 텐던이? 이게 이제 다 그 길게 이렇게 한꺼번에 다 자르신 거예요? 네, 길게 잘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 보여주는 히스톨로지가 이 오른쪽 밑에 있는 그 두꺼운 그 텐던이에요? 오른쪽 위에 밑에 아니요 그 밑에 거 하나 또 있- 예 그거 히스톨로지 하신 거예요? 네, 아마 요거는 아닌 것 같고 요거인 것 같고요. 뭐냐면 이게 그 제가 그 물어보는 이유는 네, 그 false tendon 저희들이 어블레이션한 케이스들은 파필라리 머슬에 좀 가까워요. 네, 중간이 아니고 네, 근데 그 케이스 리포트한 것들 보면은 어블레이션 캐스가 중간에 가 있는 케이스를 많이 퍼블리시했는데 저희는 경험이 그 false tendon에 close to the papillary muscle이 더 PVC 액티비티가 많은 거를 저희를 봤는데 그래서 저희는 뭐 케이스 리포트 안 썼지만은 그 특히 그 푸키지 파이버가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그 파필라리 머슬에 연결된 경우는 그 푸키지 파이버나 하프발카르 머슬이 proximal to the 그 파필라리 머슬 쪽으로 false tendon에 더 많이 페네트레이션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오케이. 그런데 저희들 그 false tendon 케이스 중에 그 PVC가 저희가 어블레이션 얼리 사이트라고 생각했는데 찢었는데 다른 사이트로 빠져나가요. 다른 커넥션으로. 그거는 분명히 두얼 커넥션이 있다는 소리인데. 근데 어떤 경우들은 싱글 엑시트가 돼서 거기만 어블레이션 하면은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explanation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가설이지만은 결국은 더블 커넥션 있느냐 아니면 싱글 커넥션이냐. 싱글 커넥션 쪽에는 파팔리 머슬 가까운 데 가서 히스톨로지를 하셔야 돼요. 그게 중간에 가면 그 부분 맞아요. 그리고 이번 환자들을 보시면은 그 false tendon이 많죠. 왜냐하면 파필라리 머슬 외에도 그 외에도 지금 심장 보시면 하나 있으시고 거기도 있고 그거 아니 그 밑에 있는 거 그거는 파필라리 머슬 연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베이스에 있는 그러니까 환자가 혹시 심장에서 뭐 non compaction 이런 건 partial non compaction 이런 건 없었죠. 네, 없었고요. 피스톨로지 자체도 뭐 마이오카디움 자체는 뭐 이런 데 괜찮고 어큐트 인팍션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 이거는 아마 VF가 생기고 나서 생긴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면은 이것이 결국은 어큐트 마이오카르다이트에서 온 이슈인지 아니면은 truly electrophysiologic phenomen인지 제가 보기에는 EKG 상을 볼 적에 presentation ECG 같은 거 보면은 AFib도 있었고 그죠? 네, 그다음에 사이너스 타키카리아의 EKG 패턴이 카레마파티 패턴도 생기고 제가 결국은 생각하면은 혹시 어큐트 펜마이오카르다이트가 아니었나 이디올로지는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젝션 떨어지고 말리기나 벤츠가 리트미아 오면서 하트펠러가 월스 돼가지고 결국은 트랜스플란트 간 케이스가 아닌가. 저는 근데 뭐 물론 제네릭 스터디 하시겠죠. 혹시 또 모르니까. 네. 엄전 선생님 진짜 재미있는 케이스 보여주셨는데요. 이거 지난번에 우리 디스커션했던 그 케이스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결국 이제 트랜스플란테이션 하셨는데 황 선생님 이게 뭐 물론 마이오카다이티스라는 제네틱한 거 다 익스클루전 해야 되겠지만 그럼 보면은 파필라리 머슬 중에서 어느 쪽 파필라리 머슬이 두 개 중에서 지금 내가 이 서지컬 스페시멘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RV 일부고요. 그러니까 이쪽이 셉탈 사이드입니다. 네. 근데 이게 좀 포스로 라테랄이었잖아요. 리드원 네거티브였고. 그렇지. 근데 이제 이 PVC가 그 보시면은 그 트리거 PVC 물론 이제 굉장히 리드원이 네거티브. 굉장히 와이드하고 봐봐. 그 다음에 typical pattern의 파필라리 머슬 PVC가 아니에요. AV에 터미널 Q가 있고 그 다음에 R 와이드 S잖아. 그 다음에 그 터미널 그 R 또 있고.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acute deterioration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QRS 윙키박 비헤비얼이 되게 저희들은 카르마이바티에 보거든요. 보시면 사이너스 때 QRS width가
점점 내로되잖아. 그다가 PVC가 출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보기에는, 추가하고 싶은 가설은 이게 그 카디오 어레스트하고 샥 치고 그러면서 이 카디오마이오패시가 디테로레이션 되니까 아까 그 그치. T-쉐입으로 된 그 좀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챔버가 늘어나고 MR도 심해지고 이러면서 이게 당겨지니까 메카니컬 트랙션 자체도 페플러머슬 오리진에 BT를 더 튀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BT 스톰으로 가지 않았나 그런 가설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T-쉐입으로 돼 있는데 오른쪽 있는 게 조금 더 짧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챔버가 늘어나면서 잡아 당겨지면은 어느 쪽에 더 포스가 가는지도 한번 계산해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나타나버리다 가는 건데 사실. 물론 이제 그 다른 마이오카다이티스나 이런 거는 패솔로지로 다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은 뭐 올터너티브한 하이퍼서시스로 그것도 한번 근데 세워보실 수 그게 있어요. 예, 그 좋은 생각인데 박찬호 선생님 그 지금 아까 내가 엄재 선생한테 그 포인터라고 그러는 그 false tendon 있지 위에 있는 거 짧은 거 그 색깔 보세요. 예, 그게 머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눈으로 보면은 그러네요. less fibrotic that 보셨어요? 컬러가 좀 네. 핑크 보이죠? 네. 그래서 스페시멘 보시면은 파이브로이드는 하얗게 보이고 티슈가 있는 건 빨갛게 보여요.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 이제 그 하트 히스토로지 많이 한 이유가 뭐냐면 BF 스터디 할 적에 그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false tendon들이 꽤 많습니다. 심장에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게 더 머스큘러처가 그 많고 제가 보기엔 PVC가 거기서 그냥 QRS morphology 볼 적엔 저는 QR 거기서 왔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거 포인트한 거예요. 전번에 저한테 그 사진 보여줬었잖아. 네. 생각 해봤는데 만약에 false tendon은 그런 조그만 그 머스큘러 거기서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큐트 이벤트가 있지 않고서 이렇게 그 BF 수dom이 올 리가 없는데 그 또 모든 그 사이너스 타키카르라든가 이런 모든 게 카르마이오패티 이디올로지가 맞을 것 같아요. 다른 건 없고. 예. 이제 패솔로지에서 저도 이제 카디오마이오패시나 이제 마이오카다이티스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패솔로지는 또 특별한 게 안 나와서 어, 그런 게 좀 그렇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무슨 뭐 약을 먹었다든가 뭐 그런 경우는 뭐 이해를 하겠지만 이거는 진짜 primary VF가 이렇게 말리기나 하게 한 거는 저희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또 acutely decompensation 되냐? 그게 또 문제죠. 나이가 40몇 살 넘은 사람이. 53세. 50살 되니까. 그렇다고 이스케미 이벤트도 없었고. 네. 그리고 EKG 프레젠테이션, EKG가 사이너스 타키카르디아가 패런이 카르마이오패티 패런인데 결국은 에이트리얼 필브리케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entire heart muscle involve 한다는 패톨로지 같은데 그러면은 글로벌 펜마이오카르다이트 아니면은 아이언 채널 디지즈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것이 트랜전 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이 잘 안 되는 경우거든요. 네. 그 만약에 이게 파플라인 머슬 PVC라면은 환자가 심텀이 있어야지거든요. 그리고 히스토리가 되게 frequent PVC가 있는 환자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이렇게 프레젠트하지 BF로 이렇게 홀스 이니셜 프레젠테이션 굉장히 드문 그런 unusual 프레젠테이션인데요. 그래서 다른 팩터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못 찾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저께 여기 캄보디아에서 ILVT를 했는데 나중에 돌아가서 제가 일렉트론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fascicular VT하고는 굉장히 좀 다를 거라는 그런 일렉트론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force tendon 포함해서 컨덕션 시스템이 spread out 돼 있는 패턴이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그 카툰만 가지고 상상한 거는 좀 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돌아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문 선생님 이제 나가셔야 되지 않나요? 좀 이쪽에. 이따 나가야죠. 예. 근데 뭐 아직 지금 7시 거의 다 됐으니까 좀 이따가. 근데 하여간 재밌는 케이스 좀 그 서머리 하셔가지고 좀 더 고민해 봅시다. 이디올로지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근데 이디올로지에서 그 만약에 그 다른 그 텐던도 자를 수 있으면은 또 한 번만 더 부탁해 보세요. 거기 혹시 뭐가 보이나? 예, 그거요. 예.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예. 아유 재밌는 케이스 잘 아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침에 전부들 토요일 날 우리는 여기서 캄보디아 잘 놀고 있는데
또 이제 한국 돌아가면 또 뵙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 강의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